구독자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문 손잡이 닦는다고 인생이 바뀌면 다들 부자 되게요? 맞습니다. 의심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믿으라고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믿어도 됩니다. 손해볼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한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만 안 따라옵니다. 계약은 늘 막판에 깨지고 소개받은 일은 흐지부지 되고 돈은 들어올 것 같다가도 끊깁니다. 이럴 때 사람은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운이 정말 없는 걸까? 제가 상담했던 한 분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했고 사람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될 듯 말 듯한 인생이 반복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문 앞까지는 가요. 근데 이상하게 문을 못 넘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떠올렸습니다. 문, 그리고 문 손잡이. 풍수에서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문은 기회가 들어오는 통로, 돈이 드나드는 길, 인연이 이어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 자체만 신경 씁니다. 현관 정리, 신발 정리, 방향.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바로 문 손잡이입니다. 손잡이는 기회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기회가 잡히는 지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손잡이를 잡지 못하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접점의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왜 하필 손잡이가 돈과 연결되는지 아세요? 손은 잡는 행위의 상징입니다. 계약할 때도 악수를 하고, 서명할 때도 손으로 쓰고, 돈을 받을 때도 손으로 받습니다. 카드를 긁을 때도, 현금을 쓸 때도 모두 손입니다. 결국 돈은 손이 닿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많이 손이 닿는 곳이 바로 문 손잡이예요. 외출할 때, 돌아올 때, 누군가 찾아왔을 때, 배달, 방문, 계약, 인연. 항상 손이 먼저 닿습니다. 그런데 이 손잡이가 지저분하거나 기름때가 묻어 있거나 손때가 켜켜이 쌓여 있다면 어떤 기운이 생길까요? 제 경험상 이런 집들에서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기회가 미끄러진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말은 잘 됐는데 계약이 안 됨. 분위기는 좋았는데 연락이 끊김. 소개는 받았는데 성사가 안 됨. 이게 우연 같죠? 그런데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관이 깨끗해요. 큰 청소가 아니라 손이 닿는 곳만 유난히 깨끗합니다. 특히 문 손잡이가 반짝입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기회는 깨끗한 접점을 통해서만 제대로 잡힌다는 걸요. 제가 그분에게 아주 간단한 행동 하나만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집 나가기 전에 현관문 손잡이를 닦아보세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진짜 손해볼 건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 겁니다. 이건 부적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남 눈치 볼 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물에 적신 천을 준비하세요. 현관문 손잡이를 감싸줍니다. 닦을 때는 돌리듯이 닦습니다. 이때 쓸어내리듯 닦지 말고 쥐고 돌리는 동작으로 하세요. 손잡이는 잡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속으로 이 말만 하세요. 이번에 오는 기회는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소원 빌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 행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도 안 됩니다. 돈이 드나요? 아닙니다. 위험이 있나요? 없습니다. 실패하면 잃는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이걸 매일 아침 출근 전에 했습니다. 첫 주에는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조금 달라지더래요.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둘째 주에 끊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달 후 그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한 건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니까 제 태도도 바뀌더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문 손잡이를 닦는 행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아침에 마음을 정리하게 만들고 오늘 하루를 의식적으로 시작하게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태도를 만듭니다. 풍수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모두 작동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 씨라는 주부님이 계셨어요. 남편 회사가 구조조정 위기였고 집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대요. 그분이 매일 아침 남편 출근 전에 문 손잡이를 닦으면서 우리 가장에게 좋은 기회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대요. 첫 주에는 남편이 출근할 때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더래요. 2주 후에는 남편이 집에서 웃는 날이 늘었고 한 달 후 남편이 오히려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그것도 예상 못했던 자리로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우시면서 선생님,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이러셨어요. 또 다른 분은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뚝 끊겨서 폐업 직전까지 갔었대요. 그분도 매일 아침 식당 문 손잡이를 닫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좋은 손님이 오게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손님이 두세 명 늘었대요. 이게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2주 후부터 단골 손님이 지인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손님이 완전히 돌아왔대요. 지금은 웨이팅까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대구에서 지금도 매일 닦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30대 청년인데 구직 중이시거든요.
한 달 전부터 시작하셨는데 벌써 작은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긴다고 해요. 면접 볼 때 긴장이 덜 되고 사람들이 먼저 연락도 오고 지난주에는 2차 면접까지 갔대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흐름이 바뀌는 징조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보다 징조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분도 저한테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작은 변화들이 쌓이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3일만 해보고 댓글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실제로 3일만 해보시고 첫 변화가 뭐였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가 다 읽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손잡이 닫기가 왜 돈뿐만 아니라 인연과 일 건강까지 바꾸는지 말씀드릴게요. 손잡이는 접점이라고 했죠? 접점이 깨끗해지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침마다 손잡이를 닦으면서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일도 잘 풀리고 스트레스가 줄어서 건강도 좋아집니다. 결국 손잡이를 닦는 행동은 하루를 의식적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루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집에 문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문 손잡이를 닦아야 할까요?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순위 현관문 손잡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관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의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회와 사람이 현관을 통해 들어오니까요. 매일 아침 나가기 전에 반드시 닦으세요. 2순위 안방문 손잡이. 안방은 집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사람의 공간입니다. 그 사람의 판단과 컨디션이 집안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닦아주세요. 3순위 자녀방 문 손잡이. 수험생이 있거나 취업 준비 중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방 문 손잡이도 닦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현관 손잡이는 들어오는 운을 잡는 곳이고 방문 손잡이는 유지하는 운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관은 매일, 방문은 주 2-3회면 충분합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같은 손잡이를 닦아도 운이 오히려 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거 모르고 하면 돈 들어오는 길을 닦는 게 아니라 돈 빠지는 길을 닦는 꼴이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3가지 공통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닦고 나서 그냥 방치합니다. 물기가 남은 채로 놔두면 오히려 기운이 흐려집니다. 반드시 마른 천으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두 번째 실수, 화장실 문이나 창고 문까지 다 닦습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다 닦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배출의 공간이에요. 여기까지 닦으면 들어온 운까지 빠져나갑니다. 창고나 다용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된 기운이 있는 곳이라 제가 상담할 때 이런 곳을 닦으신 분들은 반응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밤에만 닦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닦으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효과가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은 기운이 가라앉는 시간이거든요. 반드시 아침에 하세요.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 종류도 알아두세요. 레버형 손잡이는 아래로 누르는 형태죠. 이건 위에서 아래로 감싸듯이 쥐고 닦으세요. 둥근 손잡이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듯이 닦으세요. 전통적으로 시계 방향은 모으는 기운이고 반시계는 풀어지는 기운이라고 합니다. 제 경험상 시계 방향으로 닦으신 분들이 더 좋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전자도어락은 터치부는 마른 천, 손잡이는 물천.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시간도 중요합니다. 왜 아침이어야 할까요? 아침은 시작의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면서 모든 생명이 깨어나고 새로운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이때 손잡이를 닦으면 오늘 하루 들어올 기회의 문을 열어놓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밤에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은 음의 시간입니다. 기운이 가라앉는 시간이에요. 풍수적으로 보면 이때 닦으면 들어온 기운마저 잠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출근하시는 분은 집 나가기 직전이 가장 좋아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올 때 그 기운이 다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이건 추가 팁이고요. 바쁘신 분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에 현관 손잡이입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계절별로 시간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봄 3-5월에는 성장의 기운이 강한 시기니까 아침 일찍 닦을수록 좋아요. 여름 6-8월에는 해가 뜨기 전인 새벽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기운을 피하는 거죠. 가을 9-11월에는 수학의 계절이니 해 뜬 직후가 가장 좋아요. 겨울 12-2월에는 날이 밝은 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아침 시간대라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손잡이를 닦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7가지 징조가 나타나면 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징조,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가벼워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 집이다. 이런 편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전에는 집에 오는 게 무거웠는데, 이제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징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옵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전화나 메시지가 와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까?
이런 연락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세 번째 징조, 끊겼던 일이 다시 살아납니다. 무산됐다고 생각했던 계약이나 포기했던 기회가 다시 연락 오기 시작해요. 그때 그건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징조, 잠이 깊어집니다. 밤에 푹 자게 됩니다. 자다가 깨는 일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악몽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징조, 작은 횡재가 생깁니다. 길을 가다가 1,000원, 10,000원을 줍거나 잊고 있던 환급금이 들어오거나 편의점에서 작은 당첨이 되기도 해요. 이런 작은 것들이 큰 금전운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집에 손님 발길이 늘어나거나 전화가 자주 오거나 누군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합니다. 일곱 번째 징조, 큰 기회가 잡힙니다. 새로운 사업 제안이 들어오거나 승진 기회가 생기거나 투자했던 것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들이 연달아 생기면 운이 완전히 열린 겁니다. 이 7가지 징조 중에 3개 이상이 나타나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업그레이드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본으로 물적신 1000만 써도 되지만 여기에 이것 하나만 더하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바로 천일염입니다.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녹여서 그 물로 손잡이를 닦아보세요. 소금은 정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탁하고 무거운 기운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소금물로 닦아주세요. 또 하나, 동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작은 그릇에 담아서 현관 신발장 위에 두세요. 동전은 금속의 기운입니다. 제 경험상 이 금속 기운이 손잡이의 접점 기운과 만나면 금전운이 더욱 강해지는 걸 봤습니다. 3개, 5개, 9개 이런 홀수로 두는 게 좋아요. 전통적으로 짝수는 나누어지는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닦을 때 말에 힘을 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회를 잡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이번 달 안에 좋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과 좋은 인연이 됩니다. 우리 집에 재물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렇게 선언하듯이 말하세요. 말은 기운을 만듭니다. 반복하면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밤늦게 닦지 마세요.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향이 강한 세제는 쓰지 마세요.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장갑 끼고 닦지 마세요. 손으로 직접 닿아야 합니다. 남의 손으로 시키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행동을 시작하면 아주 작은 변화부터 옵니다. 연락이 하나 늘고 미뤄진 일이 다시 움직이고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구독자님, 이 방법은 손해볼 게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시면
오늘부터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고 현관 한 번만 보세요. 문 손잡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3일만 해보고 변화 댓글 남기겠습니다. 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3일 후에 정말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중요한 체크 항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아침 현관문 손잡이 닫기, 물적신 천으로 돌리듯이 닫기, 화장실 창고 문은 피하기, 밤 10시 이후는 피하기, 7가지 징조 체크하기, 3일 후 변화 확인하기. 기회는 이미 여러분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잡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